몇 년 전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도시의 번잡함을 피하고자 시골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는 내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고 어릴 적 매년 여름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번엔 특별히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약 한 달간 머무를 계획이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나무 냄새가 가득한 그리운 장소였다. 첫 며칠간 나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그 주의 중반쯤 할머니가 나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셨다. 요즘 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돈단다.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의아해졌다. 마을은 어차피 밤이면 적막한데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그 첫날 밤 나는 호기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봤다.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문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갑자기 들려온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것은 누군가의 낮은 휘파람 소리 같았고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다음 날 나는 이 소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마을의 한 노인이 내게 말했다. 그 소리는 오래된 산신령이 내는 소리라고 하더구나. 마을에서 금기를 깬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래. 그의 말은 내게 별다른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다. 손전등과 작은 칼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소리는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어둡고 음산했으며 오랜 시간 돌보지 않아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로 가득했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나는 죽은 나무들이 둘러싼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위 위에는 낡은 나무로 만든 작은 신사가 세워져 있었다. 신사 앞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고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응시했다. 그림자는 성인 키 정도 되어 보였지만 그것의 형체는 명확하지 않았다. 갑작스레 휘파람 소리가 그치고 공터는 순식간에 적막에 휩싸였다. 그림자는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섰다.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렸지만 주위의 이상한 기운이 나를 붙잡았다. 순간 그림자가 말을 걸어왔다. 이곳은 너의 올 곳이 아니란다. 돌아가거라.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했다. 할머니가 이야기하던 옛 이야기의 누군가와 닮아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정신없이 도망쳤다. 숲을 빠져나와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튿날 나는 외할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것은 오래전에 나와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인데 이젠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구나.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나는 무사히 한 달간의 시골 생활을 끝마치고 도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때때로 그 휘파람 소리가 꿈에서 들리곤 한다. 그때의 공포와 신비스러움은 여전히 나를 뒤쫓고 있는 듯하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단순한 소문일 수도 있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나에게 생생하다. 공포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커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방학을 맞아 고향인 시골로 돌아가게 되었다. 오랜만에 쉬는 마음에 들떠있던 민수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지수와 함께 마을의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 외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아이 때는 귀신이 나온다며 놀리곤 했던 그 집이지만 이제는 그저 낡은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지수와 민수는 대범하게 그 폐가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대낮이었지만 폐가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싸늘하고 어두웠다. 마치 집 안이 햇빛을 피하려는 듯 가라앉은 공기가 감돌았다. 벽지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민수는 살짝 신경이 쓰였지만 지수는 신나서 이리저리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다. 집을 한참 돌아다닌 후 그들은 2층에 오르게 되었다. 그곳은 유난히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지수는 민수를 보고 장난치듯 여기서 귀신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민수는 괜스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갑작스럽게 창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둘은 깜짝 놀라 서로를 보았다. 민수는 바람 때문이겠지 라고 말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수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가시고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발소리는 그들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의 발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여러 개의 발소리가 뒤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황한 둘은 계단 밑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발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었다. 겁에 질린 그들은 급하게 2층 방 중 하나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방 안은 더욱 차갑고 기묘한 기운이 가득 찼다. 방 한켠에 놓여진 오래된 거울이 눈에 띄었다. 지수는 그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 거울을 비추며 카메라를 켰다. 혹시 모르니 찍어두자 라는 말을 하며 셔터를 몇 번 눌렀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두려움에 차서 자신들의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형체가 희미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였다. 민수와 지수는 경악하여 뒤돌아보았지만 비어있는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황한 지수는 다시 거울을 보았지만 이제 그곳엔 아무런 모습도 없었다. 잘못 본 거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말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정신이 팔려 방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한 순간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당황한 두 사람은 깨끗하게 닦여 있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창밖의 자욱한 안개 속에서 자신들을 보고 있는 흐릿한 형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지만 분명 사람이 아닌 존재였다. 그 존재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나 둘씩 형체들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수는 방 안의 창문을 열고 지수와 함께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했다. 다행히 바닥에 큰 부상 없이 착지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떨어지는 충격을 이겨내고 곧바로 폐가에서 멀어졌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려 집 근처까지 왔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멈출 수 있었다. 숨을 고르며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지수는 그제서야 흐느꼈다. 왜 그런 곳에 들어갔을까? 민수는 자책하며 중얼거렸다. 폐가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들은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카메라를 열어 지수가 찍었던 사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거기엔 분명히 거울 속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던 형체들이 그들의 바로 곁에서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유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 댁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이렇다 할 이웃도 없었다.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량과 산새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곳이었다. 유나는 서울의 복잡함을 잠시 잊고 할머니와 함께 편안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떴고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잠결이던 유나도 어쩔 수 없이 눈을 떴다. 소리는 할머니 집 바로 옆 작은 숲에서 나는 것 같았다. 호기심과 불안함에 유나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리는 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숲은 옛날 조상들의 묘지가 있던 곳이라며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할머니께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건 아마도 황혼의 바람일 거야. 종종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단다.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유나는 찜찜한 기분을 쉽게 떨칠 수 없었다. 며칠 후 유나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숲속을 탐험하게 되었다. 어둡고 조용한 숲을 더듬으며 아이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러다 문득 유나는 기묘한 돌무덩이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오래된 기와 조각과 낡은 한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한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왠지 모를 오싹함에 뒷걸음질 쳤다. 그날 밤 유나는 다시 한 번 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창문을 통해 내다본 숲속엔 무엇인가 하얀 형체가 어른거렸다. 유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느꼈다. 다음 날 유나는 담력을 내어 할머니에게 다시 그 소리에 대해 묻기로 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말이다. 옛날 이 마을에는 불행한 일이 있었단다.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의 귀신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때 한숨을 쉬며 덧붙이셨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러나 그날 밤 유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하고 숲속으로 향했다. 환한 달빛 아래 그녀는 천천히 그 기이한 돌무덩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그녀의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고 땅속에서 손이 솟아나오며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유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숲을 빠져나왔다. 뒤를 돌아보니 숲속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느끼는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할머니 댁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 사건 이후 유나는 그곳에 홀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여름은 그렇게 흘러갔다. 서울로 돌아온 유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사건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문득문득 들려오는 바람소리마다 다시금 그 밤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매년 여름 그녀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숲만은 결코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하며